지금은 데이터로 놓고 봤을 때 지금 2006년 가을의 데자뷰입니다. 예. 자, 뭘로 봤을 때 그러냐? 자, 이거는 수급 동향인데요. 매매 수급 동향입니다. 뭐냐면 이 빨간색은 매수세, 이 파란색은 매도세예요. 그리고 매수세와 매도세를 합해서 만든 게 이 초록색 매수 우위 지수라는 거고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들이 부동산을 못 사서 막 안달이 나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데, 자, 최근 보시면 어때요? 2013년 지나고 나서부터 매도세가 추세적으로 줄어들죠. 그리고 매수세는 이렇게 꿈틀꿈틀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수 우위 지수가 13년서부터 쭉쭉 올라가, 13, 14 지나갈수록. 그러면서 수도권에, 여기는 지금 서울 데이터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올라가면서 본격적으로 부동산이, 서울 부동산이 이제 턴어라운드를 시작하죠. 13, 14년부터. 그리고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매도세는 지금 거의 역사상 가장 최저입니다. 2.7밖에 되지 않아요. 반면에 매수세는 어때요? 74.6. 지금 요 데이터가 2003년부터 데이터니까 16년 정도치의 데이터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매수세가 강했을 때가 없고 매도세는 이렇게 없어질 때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매수 우위 지수가 역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흐름이 언제 나왔냐? 2006년 11월 달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2006년에 이런 그만큼 이 얘기는 무슨냐면 대중들이 서울의 부동산을 못 사서 완전 안달이 난 거죠. 그래서 대중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몰리고 난 이후인 대략 1년에서부터 1년 반 정도 후가 서울의 부동산 시장의 고점이었고요. 물론 다른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르겠지만 이걸로 빗대어서 보면 지금부터 1년이나 1년 반 정도가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부동산을 매도하기에 상당히 괜찮은 시기라고도 볼 수 있고, 다른 점은 뭐냐? 이때는 입주 물량 과잉 구간이었어요. 과거 2000년대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갈수록 지금 입주 물량 부족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입주 물량 데이터를 보시면 좀 아실 거고요. 또 다른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임대주택 등록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매물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 매물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좀 이 데이터도 영향을 좀 끼쳤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냐면 보수적인 투자자가 결국에는 오랫동안 살아남습니다. 부동산 호황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부동산 호황이 1년 반에서 2년 반 정도 남았다고 생각하고 모든 준비를 저는 해나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선택은 각자의 몫이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냐? 지금은 대중이 용기를 내고 있다는 거죠. 점점점 지금 부동산을 못 사서 지금 안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고수는 대중이 용기 낼 때 빠지고 대중이 겁낼 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점점점 용기를 내고 있고, 내년에도 또 내후년 어느 정도까지도 계속 올라가겠지만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언젠가부터 분위기가 서서히 바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좀 준비를 좀 하려고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어디에 해야 되는가. 지금 원래 이 전 이야기도 한 1시간 넘게 해야 되는데 정말 지금 빠르게 지금 했고 30분 정도 했는데, 앞으로 지금 한 40분, 아주 길어도 이제 50분 동안에 요 지역 선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단 저평가된 지역을 사야 되죠. 근데 저평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래서 요거를 이 매매와 전세를 비교해서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사선을 기준으로 요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은 매매가가 올라가는 거, 왼쪽으로 가면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 위로 올라가면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 밑으로 떨어지면 전세가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매전세 사분면이라고 해서 우리 아기곰님이 처음 만드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보고 제 나름대로 이제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제가 이제 플라워 차트라는 걸 만들었고, 플라워 차트를 통해서 인기 지역인지 저평가인지 비인기 지역인지 고평가 지역인지를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매가와 전세가는 동일하게 상승, 즉 전세는 사용가치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가치만큼 매매가도 오르는 게 맞다. 그렇다고 놓고 보면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하게 상승하는 이 선을 중심으로 매매가와 전세가가 움직이는 게
예, 맞고요. 근데 이 사선에서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매매가보다는 전세가가 많이 오른 거예요. 즉 실제 사용 가치에 대한 지불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하는 거죠. 반면에 투자 가치가 좀 들어간 매매가는 전세가보다 별로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선에서 왼쪽에 있다는 얘기는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저평가되더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 사선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전세가보다는 매매가가 많이 오른 거기 때문에 전세가가 오른 거 이상으로 매매가가 고평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플라워 차트를 가지고 한번 최근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서부터 9월 달까지의 지금 흐름이고요. 보시면 서울이 뭐 압도적으로 지금 상승을 해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광주도 요즘 굉장히 핫한 광주도 꽤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구, 전남, 대전, 그리고 경기도도 지금 전세가는 좀 떨어졌지만 매매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세종도 올라가고 있고요. 인천은 지금 거의 지금 전세가는 좀 떨어진 약보 상태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전부 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책에서도 썼지만 서울, 그 다음에 전남, 대전 여기를 제가 이제 유명하게 봤고, 이런 지역들은 제가 좀 위험이 좀 있다라고 했죠. 자, 2014년 7월 달서부터 2018년 8월 달까지 이 플라워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서부터 본 이유는 수도권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이때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플라워 차트를 보면 어디가 고평가고 저평가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어떻게 움직이면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누가 가장 고평가냐, 이 사선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일한 상승을 한 이 선에서 이 사선, 이 떨어진 거리, 이 거리를 잴 때는 이렇게 직각으로 제시해야 되고요, 수직으로. 그래서 이 거리가 오른쪽으로 가장 많이 떨어진 세종이 가장 고평가고요. 그 다음 서울, 제주, 부산, 대구, 광주입니다. 그래서 지난 4년 정도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순서대로 지금 고평가고요. 저평가는 충북, 경북, 전남, 전북, 충남, 대전, 여기가 지금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플라워 차트를 통해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판단할 때는 짧은 기간보다는 긴 기간을 보면 볼수록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기가 훨씬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 기간을 놓고도 이렇게 고평가인 데가 있는데, 길게 봐도 또 고평가인 데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2009년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지금 2018 가장 최근 달까지의 월간 데이터고요. 자, 보시면 누가 제일 고평가냐면 제주도, 부산, 광주, 울산이 가장 고평가예요. 보시면 이 사선에서 다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사선에서 유독 오른쪽으로 떨어져 있는 게 제주도죠. 그래서 제주도는 지금 실사용 가치인 전세가 대비해서 매매가가 상당히 지금 고평가 되더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이 부산, 광주, 울산입니다. 그 다음 저평가는 경기도, 서울, 인천이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도 제주도, 부산, 광주는 고평가였죠. 그러니까 최근 4년을 놓고 봐도 제주도, 부산, 광주는 고평가인데, 최근 한 10년 정도를 놓고 봐도 제주도, 부산, 광주는 고평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중기로 봐도 장기로 봐도 고평가니까, 여기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상당히 고평가일 가능성이 많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아까 서울 같은 경우 최근만 놓고 보면 조금 고평가라고 볼 수 있는데, 금리 이후로 놓고 보면은 지금 경기, 서울, 인천이 수도권이 아주 많이 오른 거 굉장히 저평가구나. 자, 플라워 차트를 먼저 보시면요. 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매매가가 상승하는 건데, 보시면 서울 수도권 빼고 충남, 전남부터 부산까지 가장 많이 오른 부산까지 보시면 매매가가 얼만큼 올랐죠? 금리가 끝나고 나서 30%에서 많게는 거의 70% 가까이 올랐습니다. 무슨 얘기냐? 금리위기 끝나고 나서 지방은 30에서 70%씩 오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지금 서울,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서울 얼마 올랐어요? 이제 거의 한 20% 정도 오른 겁니다. 경기도 몇 프로 올랐어요? 이제 한 6, 7%. 인천 몇 프로 올랐어요? 인천은 한 2%, 3%밖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10년 정도만 놓고 보면 지방이 훨씬 더 많이 오른 거예요, 수도권보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최근만 놓고 보면은 서울이 너무 오른 것 같고 이래서 더 갈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최근 10년만 놓고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지방은 조금 힘이 지금 빠지고 있는 추세고, 여기는 이제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추세구나. 그래서 이걸로 놓고 봤을 때 저는 어느 정도 키 맞추기를 한다고 놓고 보면, 서울 지역은 앞으로도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냐? 아마도 30에서 한 40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10에서 많게는 20% 가까이까지도 이번 마지막 상승 끝까지 놓고 본다라면 10에서 앞으로도 20% 정도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좀 여력이 있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 이제 부동산의 규제 기간에 그리고 금리 인상기 때 이거 보시면 서울, 경기, 인천이 가장 고평이다. 왜? 가장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지방들은 전부 다 이 사선의 왼쪽이나 주변에 있다. 저평가되어 있었던 거죠. 금리위기, 이런 얘기가 있었죠. 금리위기 끝나고 나서 지방에 투자했다가 지방에 투자했던 거 2013, 14년에 팔아가지고 수도권에 투자하면 돈 벌었다. 지난 놓고 보면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뭐 이걸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플라워 차트를 보고 나서 저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이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 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매매가가 고평가가 됐던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2008년 10월 달까지 거의 계속 올랐고 가장 고평가 지역이었잖아요. 서울, 경기, 인천이. 그러니까 고평가된 지역은 못 갔던 거고 저평가됐던 전남, 대전, 제주 이런 지역들은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바로 탄력받아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왜? 저평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플라워 차트를 가지고 저평가냐 고평가냐를 보고 지역을 선정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좀 더 길게 보겠습니다. 가장 길게. 그래서 2003년 8월 달부터 2018년 8월 달까지 무려 16년 정도의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는 어디가 고평가고 저평가인지 보자 이거죠. 자, 보시면 울산, 제주, 부산, 대구가 고평가입니다. 울산은 아까 2009년서부터도 있었고요. 제주도는 계속 있죠. 부산도 계속 있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울산과 제주도와 부산은 상당히 고평가일 가능성이 매우 많구나. 반면에 경기도, 충남, 서울, 인천, 대전은 이래봐도 저평가인 거죠. 그리고 경기도와 서울과 인천은 여기서도 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아직도 아주 길게 봐도 서울, 경기, 인천은 아직은 좀 저평가 추세다.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가지고 제가 또 뭘 만들었냐면 이 아파트 매매 전세 저평가 인덱스 차트라는 걸 만들었는데 뭐냐면 아까 이 플라워 차트에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거를 거리를 또 다 재서 고평가자 저평가자를 다 해야 되는데 보면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도는 뭐 17개밖에 되지 않지만 시군국 같은 경우는 뭐 180개, 200개 막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따로 이제 별도의 계산을 통해서 이거를 다 거리를 다 쟀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하나만 보면은 어디가 고평가고 저평가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평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고평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저평가인 곳을 투자하고 고평가인 곳은 좀 팔아야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최근만 2014년부터 2018년, 그래서 최근 4년만 놓고 볼 때는 보시는 것처럼 요 파란색이 서울인데요. 서울이 언제 제일 저평가였어요? 2016년 초반이었습니다. 보시면 계속 서울이 저평가 됐던 거죠. 그리고 2016년 초반에 가장 저평가. 그러니까 이때는 2016년에는 뭐 무조건 샀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고평가를 끝내고 2017년서부터는 어때요? 2017년 초반 이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무슨 얘기냐? 매매가에 지금 계속 지금 버블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전세가에 비해서 계속 지금 저평가 돼가고, 고평가 돼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서울이 지금 급속도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서울의 가격이 그만큼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종도 보시면 세종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제주도는 이제 16년 말에 가장 고평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평가를 끝내고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은 그닥 좋은 추세는 아니고요. 그래서 최근만 놓고 보면 세종, 서울, 제주, 부산이 고평가고요. 나머지 지역들을 누가 1등이죠? 최근 저평가 1등은 충북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대부분의 지역들은 옆으로 기거나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거꾸로 올라가는 애들이 있죠.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의 미래 투자처는 어디예요? 위로 올라가는 데들. 위로 올라가는 데 얘기 계속 저평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바로 투자하시라는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그냥 일단 장바구니만 넣어 놓으시고요. 그런 데가 충북, 그 다음 또 어디예요? 경북도 이제 올라오고 있죠. 경북, 그 다음 경남도 보이네요. 이런 데가 지금 또 대전도 여기 있고요. 전남도 여기 있고요. 이런 데가 지금 괜찮은 거고요.
자, 좀 더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어디예요? 2009년서부터 보니까 아직은 서울 경기가 이렇게 저평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평가인 상태고요. 이런 데가 고평가고요. 자, 좀 더 길게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뭐 그냥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바로 나오죠. 자, 보시면 2007년, 8년에 누가 고평가했어요? 밑에 있으면 고평가니까 어디예요? 서울. 또 어디예요? 경기도. 또 어디예요? 빨간데 인천. 그러니까 서울, 야, 2007년, 8년에 이렇게 고평가가 되어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평가가 되어 있으니까 금융위기 끝나고 나서 바로 올라갈 수가 없죠. 가격은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면서 가격이 지지부진하면서 계속 이제 저평가 상태가 이제 저평가가 점점 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세는 이때서부터 이제 저평가가 어느 정도 끝에 지점 이 정도도 가격은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서 나머지도 보시면 되고 대부분은 지금 다 지금 내려가고 있거나 옆으로 기지만 혼자 확실하게 올라가는 애 누구예요? 충북입니다. 그래서 충북이 지금 저평가가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고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아마도 충북에서 상당히 좀 좋은 기회가 좀 오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길게 봤을 때 서울이 지금 요 정도 있는데 아직은 이렇게 긴 추세로 보니까 서울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어때요? 아직은 상승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요 정도 2011년도 요 정도까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한 요 정도 오면 지금 좀 어느 정도 위험한 구간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은 뭐 2007년 8년 이렇게까지도 고평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아직은 여력이 좀 상승에 대한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요번에는 이제 시도별 아파트 PIR입니다. 아까는 이제 그 KB 월간 데이터에 있는 이제 PIR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 데이터였고,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시도별 주택 가격 데이터고, 이걸 보면은 각 시도별로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고, 이게 높으면 가능하면 우리는 좀 그쪽 시도는 좀 투자를 조심해야 되고요.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이 낮으면 그런 데는 괜찮은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사람도 뭐 외모, 성격, 뭐 능력 이런 걸로 다양한 데이터로 우리가 평가를 하듯이 부동산도 그래서 이렇게 평가를 좀 다양한 데이터로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먼저 이제 전국입니다. 전국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금융위기 당시가 이렇게 높았는데 14년에 가장 낮았죠. 14년이 가장 최저였고요. 그리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 이때보다는 지금 괜찮죠. 그래서 제가 만든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 데이터로는 아직은 조금 여력이 좀 상승 여력이 좀 있어 보이고요. 서울은 언제가 바닥이었어요? 14년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도 좀 여력이 좀 남아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도 지금 이제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은